안녕하세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위험천만한 방송, 공연을 소개하고 사람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아토의 강혜진. 강재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엊그제가 10월 9일 한글날이었죠? 네, 그렇죠. 네, 세종대왕께서 바로 이제 한글을 후민정음을 반포하신 것을 기념해서 제정된 날인데 네. 이 날이 올해부터는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고. 그렇죠. 전 몰랐어요. 몰랐죠? 핸드폰에 빨간 표시가 안 돼 있었어요. 네, 옛날 폰이. 3년 전 핸드폰. 잘 쉬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혜진 씨는 세종대왕께서 자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자녀까지는. 이런 질문할 줄 몰랐죠. 네. 보통 세종대왕 하면 업적이라거나 네. 뭘 만드셨는지. 자녀가 몇 명이었냐 하면 18남 4녀. 억양이 좀. 18남 4녀. 그래서 아. 22명입니다. 22명. 아마 첫째가 문종, 둘째가 뭐 세조 이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다 왕이었죠. 와, 18만. 그런데 22명이죠. 그리고 네, 부인은 이제 공식적인 부인이 6명이고 나머지 뭐 후궁들 말고 공식적인 부인이 6명이고 22명인데 자녀가 이렇게 자녀를 많이 두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변에 미녀들이 많아서. 워낙 미녀들이 많으니. 미녀가 네, 많으니까 거두어들여. 자녀도 많다. 네, 그러지 않았을까. 굉장히 부러운 삶이네요. 주변에 미녀가 많으면 자녀가 많다. 네. 아무나 그게 안 되는 건데.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학문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신 만큼 네. 미녀에 대한 열정도 남다르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좋은 해석이네요. 오늘은 개인적인. 이 세종대왕과 네. 공통점이 많으신 배우를 네네네. 소개하신다면서요? 그 세종대왕만큼이나 미녀도 사랑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 학문에 대한 열정도 뛰어나시고 그리고 우리말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시고 심지어 세종대왕의 화신 아니에요? 거기다가요. 심지어 세종대왕 역할까지 하셨어요. 세종대왕 역까지. 네, 이 배우분 이유진 배우님이라고요? 네, 그렇죠. 이유진 배우님. 네, 이번에 출연하신 작품 또한 이 미녀들이 출연하는 세자매라고. 셋씩이나. 네, 셋씩이나. 두 자매가 아닌 세 자매예요. 네, 세자매요. 네. 둘도 아닌 셋. 네. 연습 영상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보시죠. 나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이게 있건 없건 내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난 만족스럽다고. 아주 만족스러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커다란 종탑을 세우려고 미친 듯이 힘쓰고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 갑자기 그 종이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나 갑자기 홀리기니 집으로 들어와서 난 나가는 거야. 아니 그건 설명이 안 되고 뭐 적어도 이리나를 내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동생으로 생각하고 이리나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면 사실 뚜제 오빠가 곁에 나와. 무슨 일 있었어요? 한 시간 만에 돌아올게. 이리나. 사랑해. 나 당신 사랑한 지 벌써 5년이나 됐는데 어쩜 이렇게 새롭냐. 그리고 당신 어쩜 이렇게 더 예뻐지는 거야. 네,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저희가 11월 8일부터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되는 안톤 체육작 문사마 연출의 세자매 연습 현장을 직접 다녀와서 찍었는데요. 왜 이렇게 오늘 발음이 안 되지? 뭘 이렇게 어디 동남아 갔다 오셨어요? 네, 이 작품에서 베르시는 역할을 하시는 이유진 배우님 모셨습니다. 자칭 대학로 미녀들의 영원한 오라버니. 자칭이 중요해요. 자칭. 자칭 대학로 미녀들의 영원한 오라버니 이유진 배우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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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 이상하네. 왜냐면 한글날 어쩌고 저쩌고 이게 한글날이라서 우리말을 그냥 더 부담이 되나 봐요. 네, 제가 동남아권에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여기 네 이쪽을 보면 되는 네. 거죠. 예. 자 극단 저기 아니 공상 집단 뚱딴즈 소속되어 있는 이우진입니다. 네. 그 연극도 많이 하고 드라마도 하고 영화도 하고 뭐 그러고 있죠. 네. 자, 아, 어제 제가, 좀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아유 술 많이 안 마셨어요. 오랜만에 오늘 아침에 안 좋은 일이 네. 있어요. 아니 안 좋은 오늘 아직 안 좋은 일은 아니고 안 좋은 일은 아니고. 그냥 그 눈물이 이렇게 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아 그렇잖아요. 가을 푸른 가을 하늘 네. 바라보만 봐도 눈물이 나지 않나요, 혜진 씨는? 그럼요. 감수성이 저는 아직 음. 가을이 와닿지가 않아서. 아 그래요? 네. 더위를 많이 타시나 봐요. 그래서 저는 푸른 아. 가을 하늘만 봐도 이렇게 눈물이 나서 아 여기 오면서 계속 이렇게 하늘 보면서 울어가지고 그래서 좀 약간 그런 상태입니다. 배우님 가을을 타시는 가을 감성적인 타시는 네. 이유진 배우님이 제 방송 전에 프로필을 잠시 건네 받았어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 좀 해드릴게요. 이름 이우진, 생년월일, 그런 생략. 생략하라고 생년월일. 키 몸무게 179에 77kg. 행운의 77kg이세요. 특기는 러시아어 그리고 노래. 음. 연락처는 자 넘어가세요. 프로필로 넘어가세요. 네. 프로필 사진이 이게 흑백이라 보여드릴 이렇게 하는데 되게 멋있는 이런 사진을. 저거 어. 제가 알기로 한 5년째 4장의 사진 가지고 5년째 지금 쓰고 계십니다. 연극에서는 보세요. 연극에 어마어마하죠. 이거를 제가 다 읊어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아 심지어 업데이트가 안 되는 여기 거죠? 7작품 추가를 해야 되는데 7작품. 와. 여기다 더. 와. 빠르게 아버지와 살면 모든 건 타이밍, 런닝머신탄 남자 연예경색 프로젝트, 솔로몬의 재판, 에어로빅 보이즈, 안티랜드, 눈의 여인, 두 남자 에어로빅. 네,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뮤지컬은 그러니까 해피엔드.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올해 작품이 아버지와 살면 하고 아니요 그 모든 작년에 제가 올해 작품을 업데이트를 못했어요. 네, 올해 작품 올해 작품 올해 거의 작품이 7 작품 7작품. 그럼, 자 일단 네. 그럼 영화도 이렇게 영화도 그렇죠. 많이 하셨어요. 영화 출연도 많이 하셨고 네, 드라마도 드라마도 많이 하셨고. 많이 하셨어요. 오, 굉장하신데요? 예, 그거 조금 이따가 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돌아가서 지금 오프닝을 세종대왕에서 무덤에서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아까 그 오프닝 멘트 들으면서 참 저도 손발이 오그라들고 그랬는데 두 분 진행자분들께서 좀 저에게 덕담을 해주신 건 감사하나 이 얘기를 세종대왕님께서 들으셨다면 무덤에서 반쯤 잇몸 이렇게 이런 하시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네. 기뻐하실 거예요. 뭐 엊그제 한글날이라서 네. 예. 그렇게 오프닝을 한 거고요. 세종대왕 역을 하신 몇 안 되는 배우 중에 한 분 맞으시죠? 그렇게 사석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니셨는데 네, 맞습니다. 혹시 본인이 생각하시는 아까 뭐 무덤에서 나오신다고 했지만 조금 더 있으신가요? 공통점이? 아 일단 뭐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작년이죠. 작년 이제 서울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하고 문화재청과 협력을 해가지고 역사 탐방인가 정확히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실제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또 서대문 형무소 뭐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배우들이 연습을 해가지고 실제 인물들이 그 당시에 어떤 벌였던 역사의 한 장면을 연극으로 한 15분 정도 만들어가지고 공연을 하고 이제 그 역사학자 분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관객들한테 설명을 하고 뭐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쭉 있었어요. 올해도 아마 하고 그럴 텐데 그 첫 시행하는 이제 그때 세종대왕님과
이제 그 신하들이 집현전 앞에서 그 한글 국민정음 창제에 대한 어떤 찬반 토론을 하고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뭐 이런 이제 장면을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작을 하려고 이제 스태프들이 모이고 연출이랑 배우들이 모였는데 세종대왕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다들 사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들 제 선배님도 계시고 뭐 후배들도 있고 그러면 누가 할 거냐. 그래도 제일 닮은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누가 닮을까? 한 번은 장씨, 네. 또 이씨가 2명 있었어요. 너 무슨 이씨야? 전주 이씨. 나도 전주 이씨인데. 연출이 이제 그렇게 막 갑론을박을 하다가 그때 이제 연출이 이제 10,000원짜리를 딱 꺼내더니 여기도 제일 닮은 사람이랑 닮은 사람 세종대왕을 시키겠다. 진짜 닮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일 닮았어요. 제가 전주시 사실 또 제 로얄 패밀리죠.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그쪽 그 방계로 해가지고 용비어청 가 보면 그 해동 육룡이 나라샤. 세종대왕이 이제 아버지 그 태조 그 이외 목조, 익조, 도조, 환조 이 할아버지들 4명까지를 해동 육룡이라고 용비어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육룡 중에 사룡은 또 우리 할아버지. 왜? 그 할아버지 그렇게 갈라져 나왔으니까.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 얘기 하시려고 피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 하시려고. 그래서 뭐 전주이시고 제일 닮았고 뭐 그래서 어차피 했어야 될 저는 역할이었네요. 저는 무슨 마태복음 보는 줄 알았어요. 마태복음 처음에 그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셨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어차피 할 수밖에 없었던 역할이었다. 네. 자, 그 작품 얘기 좀 작품 해볼까요? 얘기하죠. 네. 지금 연습 중이신 세자매의 네네. 그 간단한 작품 소개라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뭐 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안톤 체홉 러시아의 위대한 극작가이죠. 3대 단편 소설 작가이기도 하고. 3대 단편 소설 작가 누군지 아세요? 안톤 체홉. 오케이. 묻어가는 시는데. 야, 3명 중에 1명을 맞췄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 안톤 나는 체홉. 생각도 못했는데. 이야, 대단하다 진짜. 네, 저는 한 명 했으니까 다 했어요. 제 할 일을. 이제 오헬리와 모파상 그리고 체홉 이렇게 3명을 세계 3대 단편 소설 작가라고 하죠. 저도 이거 중학교 때 이제 국어 시간에 들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체홉이 단편 소설 작가이기도 하면서 이제 훌륭한 그 연극, 희곡을 많이 썼죠. 그 중에 그 장막극, 세자매, 벚나무 동산, 갈매기, 반야 아저씨 이 중에 한 작품인 세자매를 제가 지금 연습 중에 있습니다. 11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문삼 연출님이 연출하시는 이 작품을 연습 중에 있는데 뭐 소개라면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고 또 글쎄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뭐 어린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뭐 좀 밋밋해 뭐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말이죠.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좀 하는데 평양냉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네. 평양냉면 잘하는 집 어디 하나한테 보세요. 서울에. 안 좋아하시네. 어디 무슨 함흥냉면. 평양냉면. 함흥냉면이 왜 나? 함흥냉면 평양 아니에요? 저도 사례 평양냉면. 들렸어. 평양과 함흥은 저희 북한에 있는 지명이에요. 지명. 서울 뭐 이런 것처럼. 평양냉면 잘하는 집들이 이제 여기서 그 광고를 할 수는 없고 이제 가서 먹어보면 맛집들이죠. 처음 가서 먹는 사람들 좀 밍밍하다고 생각을 해요. 맛이 양념도 안 하고. 그런데 뭐 한번 먹고 나면 며칠 있으면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그래서 결국 그 냉면의 입맛을 들이면 다른 냉면은 먹을 수가 없어요. 양념, 조미료 너무 강한 자극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냉면은 다른 데서 안 먹고 그런 데서 찾아가서 먹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체험의 작품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나 무슨 뭐
막장 드라마 이런 데 익숙해져 있으면은 이제 뭐지 이게 밋밋한데 뭘 그럴 수 있는데 조금 이렇게 좀 작품을 보는 눈이 좀 키워진 사람들이라든지 인생을 이렇게 어느 정도 산 사람들이 보기에는 체업의 드라마, 체업의 극이 이런 느낌을 주는구나. 이런 어떤 묘미가 있구나. 어떤 그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래서 100년을 살아남은 고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체업의 작품 전반적으로 그런데 또 세자매도 그런 작품 중에 하나죠. 그 이번 그 문사마 연출님 세자매는 그 제가 배우 인터뷰 해보니까 솔직한 세자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예. 그 의도가 어떤 데 있는 건가요? 일단은 글쎄요, 뭐 작품을 그대로 원작 그대로 올리면은 제가 100년 전의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 시대와 공간 그것을 뭐 고증해서 이렇게 올리면은 과연 지금 시대의 서울 우리나라에서 보는 관객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도 있고요. 저는 모든 작품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훌륭한 작품이었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감을 했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공감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어떤 스타일, 각색, 그리고 해석 이런 게 좀 들어가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문사마 연출님이 이제 만약에 체업의 세자매를 지금 썼다면 그러면 지금의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또 연기를 했을까,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뭐 그런 관점에서 일단 문사마 연출님은 고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재밌게 또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분이다, 그런 뜻에서 그렇게 했다고 제가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예를 들면 뭐 사랑에 관해서, 그러니까 솔직한 부분을 더 솔직하게 드러냈다, 뭐 이런 식의 문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홍보물 거기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시대의 사랑과 지금 사랑을 접하는 그런 게 다르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솔직하게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렇게. 근데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체업의 다른 작품들, 다른 연출가 분들이 하는 걸 가서 보고 했는데 그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냥 그대로 올리는 것보다 어떤 해석이 들어가느냐, 그것을 궁금해하잖아요. 그리고 또 강재림 연출가님도 직접 글도 쓰시고 뭐 연출도 하시지만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관객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사실 그게 또 고전을 하는 묘미이기도 하고 재미이기도 하고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 안톤 체홉 작품이 한 해에도 대학로에서 혹은 뭐 여러 곳에서 한 해도 엄청난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안톤 체홉이란 작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솔직히 체홉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분이 위대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그냥 뭐 셰익스피어 작품도 별로, 셰익스피어는 위대하지만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연극을 너무 많이 봤어요. 셰익스피어 작품이랑 체홉 작품 너무 많이 봐서 뭐 그런 이제 의미로 이제는 조금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그건 제 생각이었는데 연습을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저 혼자 그냥 우물한 개구리. 그러면 체홉 작품은 처음 하시게 되신 거예요? 연기를 해보는 건 처음이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갈매기 연출해 봤었어요. 20살 초반에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따가 연극 소개할 때도 할 텐데 우리나라 1930년대에 처음 이제 그 안톤 체홉의 벚꽃동산이 들어왔고. 30년대에 들어왔답니까? 네, 그 30년에 처음으로 그 벚꽃동산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몇 편이나 했겠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많이 안 했대 하더라도
지금까지 최후의 작품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올린 것만 해도 뭐 수천 편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현실과 소통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문사만 연출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재밌는 체험을 만들겠다, 재밌는 세자매를 만들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정말. 예. 그리고 그 우리 우진이 형님이 사실 그 지금 이제 중견 배우신데 그 작년에 백인의 독백 그때 심철종 선생님 하셨던 그것도 하셨어요? 백인의 독백에도 한국 대표 연극 배우로 이제 출연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그 작품을 굉장히 좀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 걸로 유명하신데 올해 어떤 작품들을 하셨는지 제가 그 우리가 그 시청자들이 다 아시는 올해 문제작 있지 않습니까? 메비우스 영화 거기도 출연을 하셨습니다. 그 오늘 문제작이거든요. 연극 작품들 어떤 거 하셨는지 좀. 네, 1월 달에는 여기 계시는 우리 강재림 작가 겸 연출님 작품 니르바나 했었고 2월 달에는 여성 제1회 여성 극작가전 그때 그 사람들 박현숙 작가님 작품 문사만 연출님 연출로 그때 그 사람들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제가 또 낮에는 기업 연극을 합니다. 기업 연극도 제가 한 5년 정도 30대 초반에 하다가 쭉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또 계기가 돼서 상반기에 했던 작품이 조직 생태학개론 건축학개론에서 나왔습니다. 조직 생태학개론 이제 기업 연극을 했었고 그리고 저도 많이 기억이 안 나요. 하는 하고 또 여름에는 7월달에 6월 7월에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이라는 그런 이제 페스티벌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에 종이풍선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예, 전주, 광주, 춘천, 부산, 대구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드라마 음악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악회에 그 연극이 들어가서 이제 관객들로 하여금 음악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음악에 관련된 그 에피소드를 보고 음악도 듣고 그래서 이해를 돕고 또 재미를 더하고자 하는 그런 드라마 음악이라는 장르가 있는데 거기에 베토벤과 불멸의 연인 거기서 제가 베토벤 루드비그 판 베토벤 역할을 맡아서 또 이렇게 공연을 했었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그 마누엘 푸이그의 거미연의 키스라는 작품을 각색한 레이디 버터플라이라는 작품을 이제 대학로에서도 우리 그 학교 후배들하고 같이 올렸었고 그게 일곱 번째 작품이었는데 지금 또 제가 이제 하반기에 또 기업 연극이 너무 성과가 좋아서 너무 막 최고점을 받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반기에 또 기업 연극 비슷한 기업에서 우리도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지금 나와 너 우리를 발견하는 시간 인터뷰라는 작품을 낮에는 그걸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합치면 제가 올해만 7개를 한 것 같아요. 낮과 밤을 나누어서 공연을 하시고 베토벤 역할은 뭐 게리 올드만이라든가 네. 에드 해리스 이런 대배우들이 하신 거잖아요. 네. 뭐 세종대왕도 뭐 한석규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 굉장히 어깨를 나란히 하시는 명배우들. 그렇죠. 세종대왕 역할을 했던 분들이 제가 보니까 물론 다른 데서 뭐 짜잘하게 세종대왕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이제 제가 존경하는 안성기 선배님, 또 한석규 선배님, 또 김상경 씨 그리고 저 대한민국의 세종대왕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4명의 남자 배우. 4명 중에 한 분. 그렇죠. 와. 네. 사실은 이유진 배우님이 고려대학교 러시아문학과 90학번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졸업 후에 직장을 다니시다가 그만두고 연기를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어떤 계기로 이렇게 보통 직장 다니다가 이런 거는 보통 신의 계시라고. 그런 계시가 있었어요? 뭐그 문성근 선배님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분들. 네. 어떻게 하다가 연기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듣는데 저는 연극을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됐어요. 그때는 뭐 초대권을 받아서 보고 그랬다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들어가면서 지금은 이제 마당 세실극장이라는 게 대학로에 있는데 제1화재 세실극장이죠. 덕수궁 옆에 영국대사관 앞에 있는 그 극장이 예전에는 마당 세실극장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할인권 발행하고. 근데 우연히 친구랑 친구 누나랑 같이 보러 갔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 봤던 그 첫 작품이 괴테의 열쇠와 자물쇠라는 작품. 연출이 돌아가신 김상년 연출님, 그리고 출연했던 배우가 지금은 유명하신 이 김갑수 선배님, 최정호 선배님, 또 왜 맹구로 유명한 이창훈 뭐 배우님, 하여튼 그런 분들이 20대 때 공연하던 것을 제가 82년도 막 이럴 때 중학교 올라가고 그때 보고 너무 재밌어서 늘 할인권을 엽서를 보내고 뭐 해가지고 오면은 꼭 보러 가고 한 달에 한 편씩.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한 달에 한 편씩 혹은 두 편씩 제 돈 내고 공연을 연극을 이렇게 보기 시작했죠. 정말 수백 편을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 대학 가서 연극 동아리 활동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친숙하고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너무 이제 놀아서 뭘 할까. 근데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뭘 가장 좋아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연극이더라고요. 연극하고 싶다. 연극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연극을 시작을 한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 찾다가.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40대 이상 분들은 어떤 분이 많냐면 그 연극하기엔 어릴 때 지나치게 공부를 잘해서 학교는 서울대 연고대를 갔는데 맞아. 나중에 아니야 난 연극을 해야 돼라는 분이 되게 많아요. 아,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연극영화과가 좀 많이 좀 발전하다 보니까 혜진 씨 같은 사람은 서울 연고대 안 가고 그러네요. 연극영화과를 간 거지. 옛날에 태어났으면 서울 연구대 갔을 텐데 너무 다행인데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참히 받아버리셨어. 그 뭐 여담인지 네. 뭐 오늘의 본론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 우리 이우진 형이 그 대학로 미녀 배우들의 아주 영원한 오라버니로 자칭. 자칭이 제일 자칭. 중요하죠. 자칭이 중요한데 자타가 공인하는 네, 자타가 공인하는. 오라버니입니다. 그 많은 미녀들과 교류하고 계신데 얼마나 많은 미녀들과 교류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 휴대폰에 그 전화번호를 봐야 되는 것이고, 네. 일단은 이렇게 시크릿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말이 씨가 된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입에 미녀 달고 사니까 정말 미녀들이 주위에 보이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강연출 가니도 미녀 하고 다니고 미남 하고 다니고 그러면 이제 많이 모여요. 자꾸 이렇게 말을 해야 이 이게 기운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미남이다 하고 다니시면서 저는 그러니까 미녀를 좋아한다, 미녀를 사랑한다, 미녀. 미녀를 원한다, 미녀랑 술 마시고 싶다, 뭐 미녀랑 공연하고 싶다, 뭐 이런 게 많이 이렇게 하면은 미녀들이 정말 처음에는 좀 안 모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다 보면 어느 그 벽을 넘으면 허물어져요? 이게 우주의 비밀이에요. 시크릿. 시크릿. 제 제자 한 명이 그 저기 우진이 형을 대학로에서 한번 뵀는데 어떤 술집에서 우진이 형 생일인 것 같으시더라고. 근데 여자 7명하고 혼자서 들어오시더라고. 생일 파티를. 정말 그때부터 그 전부터 존경했지만 훨씬 더 존경스러웠어요. 그거는 의도하신 건가요? 아니면 여자 7명이 어쩌다 모인 거예요? 알고 싶으면 따로 말해. 아니 그게 아무리 원한다 해도 내 생일날 그렇죠.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네, 7명이 이렇게 우르르. 지금 자꾸 미녀 하면 된다고 그랬지만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강혜진 씨도 그 미녀에 포함되신 거 맞죠? 아 그럼요. 미녀 군단. 이런 미녀 옆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고 있어가지고 다리가 떨려가지고. 잘 안 들려요. 미녀 배우 강혜진 씨는 네. 그 이우진 오라버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밌으시고 술 잘 드시고 술 잘 드시고. 아니 술 잘 못해요. 그냥 술은 그냥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지. 술 되게 잘 드시던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술은 정말 분위기 때문에 제가 그런. 또 뭐 공연 끝나고 이렇게 뭐 커피 마시러 가기 좀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술자리 가면 또 이제 그 다양한 안주가 있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즐기는 거지. 술은 저 집에서도 술 혼자 안 마시고요. 아침에도 안 마시고. 어떻게 되세요? 네? 주량이 어떻게 주량이요? 되세요? 네. 주량은 뭐 남들 마시는 만큼 그냥
제일 무서워. 소주 한 2병 반- 매일 중요한 건 매일이라는 반- 거지. 반주. 저는 되게 항상 길게 계셔가지고 술 진짜 잘 드시는구나. 아니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 거죠. 사람을 아끼고 술을 아끼고 석주라고 그러죠. 석주 아낄 석 술주. 이게 이제 주도 유단이라는 어떤 이제 조지훈 선생님이 옛날에 조지훈 선생님 아세요? 몰라요? 청록파 시인 아 심. 3명. 아 작가님. 또 3대. 우리나라 또 3대 작가. 누구죠? 나도 지금 조지훈 작가님. 박목월 박목월 뭐, 또 예, 조지훈, 박목월, 박목월. 박두진, 박두진 아. 맞아. 청록파 맞죠? 예, 청록파신. 예. 네, 네이버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거는 이제 박목월 시인님의 이제 시고 어쨌든 그 조지훈 선생님이 이제 주도 유단 술을 마실 때 급과 단이 있다. 그래서 9급부터 9단까지 쭉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9급은 부 아니 불자 술주자 부주, 뭐 8급은 외좌 그 두려워할 외자 술주자 부주 외주 민주 은주 상주 색주 뭐 수주 이렇게 쭉 이렇게 급 단위가 있고 또 1단부터 뭐 애주 뭐 기주 또 뭐 잘 지금 생각해 뭐 탐주 폭주 뭐 이러면서 네. 그리고 단이 붙을 때는 또 별칭이 붙고 이런 주도 유단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 주도 유단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6단 정도 되는 게 석주 아낄 석자 술주자 술과 인정을 아끼고 사람을 아끼고 안주를 아끼고 그러면 그 석주하는 사람들을 주현 그 현인 현자 이렇게 주현 정확한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일단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그 정도면 6단 정도. 재밌어요. 이런 얘기를 술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재밌게 듣잖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술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또 지금 얘기한 작품에서 정말 한번 만나고 싶어요. 하면서 제가 배울 부분이 술자리에서 느꼈는데 그냥 말씀하시는 그 하나하나가 그냥 허투루 하시는 말씀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지금 자리에 생각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렇게 쌓여왔던 그런 어떤 지식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작품으로 이런 대화를 하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연기자로서만 존경한다는 얘기죠. 그럼요. 그게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언젠가 아버지와 딸로 한번. 연기로만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인 것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버지와 딸로 네. 이제 저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는 미녀들 중에 이제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미녀들이 네,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한 몇 명 있죠. 그 중에 끼고 싶은 거예요? 뭐 굳이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떤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얘기인데. 공적으로만 만나고 싶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떤 가능성을 차단하고 그냥. 그렇지. 존경이 오래가요. 네, 애정보다 존경을 존경이 오래가. 네, 저는 꼭 존경을- 오래 만나고 싶으면 그런 사이로 만나는 게 좋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게 이게 또 급정리가 되네요. 미녀들의 오라버니뿐만 아니라 사실 저처럼 연기자로서도 존경을 많이 받고 계세요. 그리고 선배님이. 약간 부연 설명 들어가면 네. 작년에 안티랜드라는 작품을 하셨는데 안티고네, 그러니까 안티고네도 엄청 많이 하는 분이에요. 거기 크레온 역할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형 그 월스트리트의 마이클 더글라스 같았어요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크레온 역할을 정말 리얼하고 나이브하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근데 저는 그 연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연기자로서도 그러니까 그런 쪽의 연기인 것 같아요. 나이브한 연기. 뭔가 그쪽이 힘이 빠진 듯한 그런 연기.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살아있는 연기를 좀 어떤 식으로 연기 작품 접근 방식이 따로 있으신가요? 영업 비밀이라 알고 싶으면 따로 만나야 돼요. 영업 비밀을 왜 따로 만나서?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살짝만이라도 후배한테 갑자기 또 공개용이 있어 또. 네, 공개용이라도 진행자에서 또 후배로 갑자기.
글쎄요, 저기 작품 이제 분석을 이제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생각을 하다 연출과 이야기를 하고 전체적인 또 연출이 갖고 있는 컨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의논을 해서 아 이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연출이 선택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속 이렇게 발전시키다 보면 아 뭐 괜찮을 것 같아. 남들이 시도해보지 않았던 어떤 다른 스타일, 다른 방향 뭐 그렇게 하다 보니 뭐 그렇게 나온 것이 뭐 저 혼자 뭐 이렇게 생각해서 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 수박 겉핥기식의 이런. 절대로 만인한테는 네. 공개하지 않겠다는.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막 그 연기를 하고 있다라든가 뭔가 좀 그 연극적이라고 하는 연극 톤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그런 연기를 싫어하는데 전에 저하고 작품할 때 그 리딩을 쫙 했는데 그 역할이 너무 커요 엄청. 근데 리딩을 쫙 하셨는데 제가 오늘 집에 가시고요. 첫날 리딩 첫날 공연 때 나오십시오. 너무 그냥 살아 있으니까 뭐 연습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비법이 있는데 안 알려주시는 거죠? 네. 아 연출로서 저 이거 되게 궁금한 연출로서 그 첫 리딩에 그런 모든 걸 뿜어주면 그게 되게 좋게 그렇죠. 그러니까 느껴져요. 그게 그 연극의 어떤 연극의 표현들을 잘 담아내는 것보다는 그냥 그 자체로 살아 있는 게 중요한 건데 첫 리딩도 그렇고 그 계속 지속되는 연습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게 나와주면 좋죠. 살아 있음. 살아있어. 나는 연기하고 있지 않고 그 안에 살고 있어. 뭐 이런 게 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언제 같이 할지 몰라. 그 네. 따님들 아까 따님들 얘기하셨는데 같이 작품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따님들. 그 작년 같이 하신 작품들이 미녀들하고 우리 같이 하신 작품들 예예. 어떤 게 있는지 오해하실 수도 있으세요. 진짜 따님이 아니라 네. 그 미녀들 중에 아. 따님들이 있어요. 미녀들 중에 딸이라고 불리우는. 작년에 2인극 페스티벌에 참가를 했었던 아버지와 살면이라는 이노우에 히사시의 일본 작가의 작품을 제가 이제 번역은 아니고 이제 번역은 다른 분이 하셨고 제가 각색 번안하고 연출은 임세륜 연출님이 해가지고 2인극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신화의 최복희 배우 그리고 지금 프리로 뛰고 있는 오수지 배우 이 두 배우랑 같이 이제 그 두 배우는 더블로 그래서 그 작품을 했는데 2인극이고 한 1시간 20분 25분 정도 나오는데 좀 이렇게 가슴 먹먹한 뭐 유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나중에는 좀 가슴이 먹먹한 이제 그런 작품인데 그 작품을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배우들이 극 중에서도 아버지니까 지금 생각하면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그래요. 이제 여배우들이 깨달으신 그냥 아빠 할래요 이거 가능성 차단? 말을 하다 보니 괜히 약간 이놈들 연락. 저는 이제 형이 그 굉장히 가까워졌을 때 너무 이뻐해서 딸을 삼았는지 아니면은 이게 딸 삼기엔 좀 애매해서 애인 삼기 애매해서 딸 삼으신 건지 그랬는데 아니구나. 그쪽에서 먼저. 그분들이 먼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진짜. 네, 얘들 가능성을 차단하신 거예요. 애인 하느니 아빠 하겠다. 네, 이거 정리해 가능성 주셨어요. 차단이잖아. 네. 근데 그래도 사회적 무례를 일으킬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고 죽을 때까지 보자 이거죠. 아버지니까. 또 그런 좋은 뜻도 있고. 네. 죽을 때까지.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하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세 딸이 있습니다. 또 한 딸은 작품을 또 많이 같이 했고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또 윤경이 조윤경 배우라고. 조윤경 배우. 첫째 딸. 그래서 다음에 한번 리어왕 특집으로 세 딸과 딸이 같이 나와서? 나오셔서 예.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좋은데요?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재밌겠다. 그럼 다시 세자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네. 그 출연 배우들의 인사말미
그리고 이유진 배우에 대한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세자매에서 둘째 딸 마샤 유일하게 결혼을 했고 홀링이라는 남편이 있는데 배우신이가 사랑에 빠지는 그런 역할이에요. 저 김지원. 맞습니다. 그 이유진 배우님과 함께 연습을 하시면서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배우라고 생각하시는지. 생긴 것과 다르게 굉장히 부끄럼도 많이 타고 러브씬 있거든요. 네. 너무 부끄러워해요. 두 분이 이렇게 네. 제가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배우신인 역할이 이유진 배우님 맡은 역할이시고 부끄러워하세요? 많이 부끄러워하세요. 사적인 마음이 있으신지.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유진 배우님과 함께 연습을 하시면서 또는 혹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마디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유진 배우님은요 보기에는 되게 좀 이렇게 저는 처음에 거부감이 있었어요. 워낙 강하시게 생겼잖아요. 근데 되게 여리고 되게 솔직하고 착하고 너무 좋은 얘기만 한다. 네, 뭐 받으신 거 아니죠? 근데 이제 연습 중에 또 배가 고프시면 못 참는 네. 뭐라도 드셔야 되고 그런 긴장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좀 예민하다 싶으면 먹을 거를 이렇게. 그렇죠. 특히 이제 밤에 즐겨 먹는 드링크. 드링크.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세자매를 보러 와주실 관객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카메라. 네. 세자매 이야기는 그냥 우리들이 사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잘 풀었으니까 관객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들어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 이유진 배우님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마샤 역의 김주현 배우님, 나타샤 역의 김시영 배우님 그리고 뚜젠바흐 역의 문병주 배우님의 인터뷰였어요. 인터뷰에서 보셨다시피 이유진 배우님 미녀들의 영원한 오빠가 아니라고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타인들이 지금 증명된 거 아닌가요? 자칭 그 자칭이었다는. 그 마지막에 문병주 씨가 네.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하게. 원래 강자는 적이 많습니다. 예. 그 남자라서 그러셨나? 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시기와 질투도 받고 항상 이슈의 어떤 화제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안티 세력들이 있죠.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뭐 그렇죠. 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 개의치 않고. 질투를 많이 받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7명하고 같이 생일 파티 하는데 그 보는 남자가 질투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마음이셨어요? 아니 저는 본 게 아니고 들었는데 들었는데 존경스럽다. 제가 여자 7인하고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은 없거든 지금까지 살면서. 3인 이상도 해본 적 없어. 그건 절대 해본 적 없어. 작년에 남자 넷이 저기 생일 파티 했잖아. 남자 넷이요? 작년 우리 강 작가님 가슴 아프게. 네, 자 가슴이 아프네요. 남자 넷이. 예. 그 아까 그 인터뷰에 나오신 김지원 씨하고 네네. 김시영 씨 두 분은 그 아까 그 뚱딴지 단원이신데 아니 김지원 배우님만 좀 김지원 배우님만 단원이신가요? 훌륭한 배우들이시죠. 그 일곱진매라는 작품에서 예. 그 기지촌 할머니들 연기를 하셨는데 그 큰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김시영 씨는 또 연기상도 받으셨어요. 서울연극제에서 아주 굉장히 훌륭한 연기자들입니다. 뭐 우진영 하고 같이 이제 또 좋은 또 연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대돼요. 확인들 많이 하십시오. 예술의 전당 11월 11월 8일부터. 8일부터. 네. 11월 8일부터요. 그리고 또 저희 재밌는 소식은 재밌는 TV라고 해야 될까요? 이유진 배우님을요.
그 지난번에 출연하셨던 장용철 선배님이 운영하시는 싸구려 서커스 싸구려 관람서. 싸구려부터 나오니까 뭐가 너무 싸구려. 죄송해요. 장용철 선배님 그렇고 너무 그 그거 뭐야? 가겠나 봐. 서커스 싸구려 싸구려부터 나오고 관람석인데 어떻게? 싸구려 서커스 관람석이다. 서커스 싸구려 관람석. 실제로 차이 많이 나네. 싸구려로 진짜. 보셨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쌍시옷이 같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돼요. 이나 혹은 또 이 몹쓸 그리운 사람아라는 술집이 있어요. 이 분위기 좋고 라이브가 가능한 술집에 가시면 10시 이후에. 예, 10시 이후에 가시면 이유진 선배님의 러시아 노래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뭐 그렇게 이거는- 말씀하시니까 꼭 제가 여기서 고정으로 공연 알바비하고 공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운 그래서 좋으실 라이브 때- 카페 같잖아. 운 좋으실 때 그리고 특히나 미녀들이 있을 때 들으실 수 있다. 남자들끼리 가면 절대 볼 수 네. 없어요. 남자들끼리하고는 중요해요. 그런데 갈 일이 없고 나 집에 있어 남자들끼리. 네, 미녀가 꼭 있어야 됩니다. 네, 어떻게 혹시 오늘 한번 그렇죠. 그렇죠. 들어볼 수 있을까요? 러시아. 러시아 노래 지금 그 보기 드문 거예요. 네. 굉장히 보기 드문. 러시아 노래라면 이 가사도 러시아어로 이렇게 하시는 거겠죠? 아닌가요? 러시아 노래라고 해놓고서 가사는 불어로 부를까요? 그럼 러시아에서 영어로 온 노래 아, 우리 부탁드려요. 혜진 씨, 아 정말 매력 있어. 백치미 최고야. 백치미 최고. 3대 작가 누구 안톤 체오? 이거. 내가 푹 빠져들었어. 헤어나올 수가 없네. 어떡해. 러시아 노래 네,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 한번 튜닝 됐나요? 그러게. 이제 어떻게 하지? 너무 급작스럽게 부탁을 드렸어요. 처음부터까지 다 불러야 돼요? 아니 뭐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이라이트. 그래요. 그러면 두 곡을 부르죠. 하이라이트만. 이 노래 제목은 바드마스코브니 베체라라는 모스크바의 밤 뭐 이런 노래입니다. Не слыши, не в саду, даже шураги. Всю жизнь замерла до утра. Если бы знали бы, как мне дороги подмосковные вечера. Если бы знали вы, как мне дороги подмосковные вечера. Речка движется и не движется, вся из лунного серебра. Песня слышится и не слышится, вечи тихие вечера. Песня слышится и не слышится, вечи тихие вечера. 와, 기대 이상이세요, 정말. 뭘 기대야? 와. 기대 이상이라면?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 다음 곡도 하나, 있으신가요? 이것은 이제 러시아의 굉장히 유명한 영화 인생의 아이러니라고 러시아 사람들은 다 알아요. 마치 우리가 추석 때 그 성룡 영화 뭐 보듯이 그 방송에서 해주듯이 러시아에서 12월 31일만 되면 틀어주는 인생의 아이러니. 왜 그 영화 배경이 그날이기 때문에. 그런지 거기에 나오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중에 하나죠. 가사도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소유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죠. 내가 결혼을 했으면 부부싸움을 할 일이 결혼 안 했으면 부부싸움을 할 일이 없고 또 친구가 없으면 친구랑 싸울 일이 없고 내가 뭐 어떤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집이 뭐 불타고 뭐 화재가 나고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문제들,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가 살아있지 않다면 죽을 걱정도 없지 않냐 그런 철학적인 어. 굉장히 이렇게 가사가 그런 아주 그런 노래인데 그런 노래를 네. 제가 늘 이 대한민국 와서 망치고 있죠. Если у вас нет дома, пожары им не страшны, и жена не уйдет к дому. Если у вас нет жены, не духжаны, если у вас нет собаки, ее не отравит сосед, и строго не будет драки. Если у вас друга нет, оркестр гремит басами, трубач выдувает мечи. Думайте сами, решайте сами, иметь ли ей иметь, ха! 네. 대단하십니다. 와. 네. 연기를 하셨어요. 뮤지컬을 본 것 같아요. 제가 우진이하고 술을 같이 마시면 앉으려고 멘트에서 앉으려고 끝까지 노력하다가 여기서 져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졌어요, 형. 집에 갈게요. 그래서 가시는구나. 그렇죠. 아니 제가 이 노래를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술집에서 부르는 이유가 처음부터는 저는 안 불러요. 그냥 이야기하고 노는데 꼭 이제 그렇게 라이브 기타로 노래를 부르는 카페에서 이제 다른 팀에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시끄럽게 노래를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해주세요 하면 약간 재미없잖아. 저도 한 곡 할게요. 그래서 러시아 노래 부르면 그다음부터 조용해지더라고. 그다음부터 내가 말을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감히 누가 못 부르는 거지. 그러네요. 조용해지더라고.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잘 들었습니다. 진짜. 네. 반할 것 같나요? 혜진 씨? 네, 그럼요. 음. 자, 또 차단하는 거야? 자, 서커스 싸구려 관람석에서 들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저기 자주 가는 데가 서커스 싸구려 관람석 이몹쓸 그립은 사람아 제목이 다 길어요. 그런 술집 가시면 가끔 운 좋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10시 웃지. 그냥 우측까지. 10시 이전은 안 돼요. 공연 중이시니까 어디서 또 공연을 또 하고 계시다가 그 술집하고 어떤 저런 스폰 관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집 그런 데서만 그 노래를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좋아하세요? 누가요? 그 가게 사장님들. 사장님들은 이제 제 노래를 많이 들어서 또 저 노래야 인상 쓰시. 아니면 새로운 여들이 캐진 씨처럼 오 대단해요 막 이러는데 술집 사장님들 아유 그래. 시작이야. 또 뭐 작업하나 보다 또 이러면서 알면서 넘어가 주시죠. 좋은 분들이시네. 그럼 저희가 벌써 55분이에요? 역시나 즐거운 시간이라 너무 후딱 간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그 세자매를 보러 와주실 관객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한 말씀. 네, 아주 재밌습니다. 꼭 보러 오세요. 예,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재밌습니다. 그 말밖에 못하겠어요.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지금. 네, 뭐 연습하면서 재밌으니까 네. 배우들이 재미있고 또 우리 현장의 분위기가 재미있으니 관객들도 재밌겠죠. 아까 연습 영상을 보셨다시피 현장 또한 너무 재밌어요. 즐겁고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는 연습 현장이라서 공연도 그만큼 너무 재밌게 잘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저희 벌써 마무리를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짓겠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자칭
대학로 미녀들의 영원한 오빠 오라버니 자, 끝날 때 되니까 자칭과 타칭이 같이 나가지 않나요? 자칭 타칭 대학로 배우들의 미녀들의 영원한 오라버니 이 시대 마지막 로맨티스트 이유진 배우님을 만나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에도 공연 소개가 있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연극은요? 자, 이번 주 소개해드릴 연극은 앵화원입니다. 앵화원. 포스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작품은요, 그 카톨릭 청소년회관 홍대에 위치하고 있어요. 홍대 입구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다리 카톨릭 청소년회관 다리에서 주관하는 다리 정기 공연 시리즈 6번째로 한 달간 공연되는 4개의 작품 중 첫 번째 작품입니다. 아, 릴레이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4개의 작품이 돌아가는데 네. 그 다리 공연 정기 공연 시리즈 정기 공연 시리즈라고 검색하시면 될 거예요. 앵화원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930년 12월 안톤 체홉의 희극 작품인 벚나무 동산을 한국 최초로 상연화시키는 그런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 인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김우진, 이우진 형 나오셨는데 김우진, 윤심덕, 홍혜성 이 세 분의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궁금하죠. 네. 이분들 사랑 얘기도 되게 유명하죠. 김우진, 그 우리나라의 뭐 표현주의 작가라고 하는데 그 김우진 작가님, 그 윤심덕 그 가수 윤심덕이죠. 윤심덕 네. 씨와 선생님과의 그 사랑 얘기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이야기도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아마도 그 이야기 함께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척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궁금한데요. 네. 제가 좋아하는 또 벚꽃동산의 네. 그런 저 역사적 사건. 이번 주 보러 갈 건데 같이 가실래? 네. 그래요? 예상치 못한 안 대답이셨네요. 간다고 할 줄 알았더니 바로 간다 그러네. 마무리하시죠. 네. 오늘도 역시나 대학로에서 미녀들의 영원한 오라버니로 불리우시며 그리고 작품 세자매를 준비하시느라 바빠. 왜 이렇게 한정음 이 오늘 한글날이라서 제가 한글날 특집으로 버벅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정신 좀 차리겠습니다. 세자매를 준비하시느라 바쁘신 이유진 배우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오늘도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다음 주 출연자는 밴드죠. 밴드. 배우이면서 가수 활동을 하시는 금주악단이라는 밴드라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좀 미니 콘서트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기대 많이 네, 돼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채팅창으로 참여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공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디스플레이 아트홀. 좋은 공연이 있어 즐겁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디스플레이 아트홀. 네, 다음 주에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